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어서와요 기묘한 유랑 끝단 여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땅 피아노가 울리고 바이올린이 숨 막힌다 텅 빈 손에 무얼 쥐려 이토록 발버둥 쳤나 헛된 것만 적다 보니 눈과 귀는 언제 다 멀어버렸나 통곡의 나라 내가 판 구덩이 스스로를 밀어넣은 어리석음의 끝 장수는 그게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당연히 가족과는 늘 함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당장 함께해주지 못할지라도 언제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불평하는 아이들과 서운해하는 아내를 외면하면서 오로지 일에만 매진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큰 후회로 남고 미련이 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던 주변의 공기가 연지가 아기 없이 한 말에 다시금 환기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장수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건 아직 그의 육신은 코마 상태이지만 심장이 멈추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과 그렇기에 그 시간에도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이었기에 저승사자나 추격자와 조우하는 불상사를 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에 해주는 그 말인즉 그도 저들과 같은 귀신이라는 것인데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연지는 자신 또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완강히 거부하던 마지막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끝내 마중 나온 저승사자를 만나며 구천으로 동행해야 했는데 장수는 무엇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인지 각자 다른 의아함이 잠시 들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무심히 넘겼다. 장수의 물음에 마치 그런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녀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의 동시에 입을 떼었다가 연지가 먼저 양보하는 눈짓을 하자 해주가 받아 스스럼 없이 바로 말을 이어 두 사람의 의사를 말했다. 그러자 그가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입안에 맴도는 헛된 말들 텅 빈 기도 잡히지 않는 것만 손톱이 닳도록 쫓다 멀어진 눈 귀를 닫아버렸지. 그건 연지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환생을 거부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찰나의 선택이 그렇게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떠돌고 그저 완전히 소멸될 날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저지로 만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로 인해 그녀도 고요한 어둠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그 순간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느라 무척 지쳐 있었기에 이제는 좀 그곳에서 벗어나 어디서든 모든 걸 잊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잔인한 완전한 소멸의
구워진 빵 위에 더 큰 꿈만 올려놓고 감사란 말 목에 혜주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곤 그곳엔 소름 끼치는 감시자가 없다는 것과 대체의 시간을 알려줄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했다. 또 남지 않았네. 운명을 밀쳐내며 스스로 신이 된 듯이 해 교만의 손을 잡고 검은 우물 속으로 완전한 소멸의 눈 천천히 그려나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잠시 눈을 반짝이다 이내 침울함에 빠져드는 장수를 보자 혜주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구천의 발조차 딛지 못해 그런 기회까지 얻지 못한 채 긴 시간 홀로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야 했을 그가 무척 추근하게 느껴졌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동안 서로가 얻은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며 실로 오랜만에 대화 같은 대화에 빠져 있는데 불현듯 왠지 낯설게 다가오는 소름 돋는 공기의 흐름에 이질감이 든 연지가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여전히 대화에 여념없던 혜주와 장수를 보며 별일 아닌 것에 자신이 괜한 호들갑을 떨어 간만에 찾아온 평온을 깨트리는 것을 우려해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말했다. 연지의 말에 대화를 멈춘 두 사람이 그녀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자 그 끝엔 여태 고요하기만 하던 망자들이 눈에 띄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어 평소와 판이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해왔고 그건 괜한 기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막 이상함을 감지하고 의문을 드러내던 순간에도 망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급변하더니 이내 무언가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추격자가 왔을 때도 본 적 없는 그토록 낯선 모습을 보이는 망자들의 혜주와 연지는 물론이고 장수도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부터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그러나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인지 또 뭘 피해 달아나라는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아 그저 우물쭈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만 볼 뿐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넋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그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제야 무언가 쫓기듯 달아나고 있는 낯선 망자가 자신들에게 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때 눈에 들어왔던 낯선 이는 뭔가 단단히 겁에 질린 듯 파리해진 모습으로 사력을 다해 달아나고 있었고 거기에 덩달아 질겁한 그들도 차마 뒤는 확인할 엄두도 못 내고 따라 뛰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뛰다 보니 어느새 저만치서 부천으로 가는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낯선 망자는 겨우 속도를 줄이며 한숨을 돌리는 듯 하더니 그것도 잠시 뒤를 확인하곤 다시 기겁하며 재차 외쳤다. 하지만 거기서 당최 자신들이 무엇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함을 참지 못한 혜주와 일행이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과 같은 망자의 모습을 한 이가 겁에 질려 달아나는 다른 망자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삼켜 계속 몸집을 불리며 멈추지 않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믿지 못할 광경이었다. 그건 가히 또 다른 소멸의 공간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차별적이었고 끔찍함 그 자체였으며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가 되어 빠르게 다가왔다. 낯선 망자는 처음 겪는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답답함에 혼자서라도 달아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다시 있는 힘껏 다그치듯 외쳤다.
그 덕에 겨우 정신을 차린 일행은 불현듯 그곳에 있는 문지기를 떠올리며 그 존재라면 분명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눈앞에 보이는 문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큰 오산이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들이 거의 문에 다다랐음에도 악기는 전혀 멈출 기미 없이 쫓아왔고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불현듯 모습을 감춰버렸다. 거기서 낯선 망자는 영문모를 절규를 했고 해주와 일행은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절망했다. 그들은 철문에 막힌 막다른 길에서 자신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자포자기하며 악기라는 것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저 녹놓고 바라만 봐야 했다. 그런데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악기가 그들을 가차없이 집어삼키려던 순간 어딘가에서 나타난 붉은 줄이 그것의 목을 휘감아 끌어당겼고 그건 끌려가지 않으려 거세게 발악하는 듯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는지 단숨에 열려있던 문으로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끌고 간 존재는 악기가 등장한 것을 감지한 감시자가 부는 추격자였고 모든 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다. 차가운 진흙 밑으로만 빨려 들어가 찍힌 이 목소리만 남아 그리고 조금의 틈을 두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졌던 문제기가 능청스레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들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기에 장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물었다. 여긴 소멸의 공간 돌아갈 문은 없어 사라져가는 몸과 남아있는 우리뿐 잔인한 어둠 속에 고요조차 그가 하는 말에 낯선 망자가 웬일인지 면목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며 무겁게 입을 열고 사과를 전했다. 어디선가 도와줘 혀를 베인 기도 목 깊은 곳 악기는 주로 추격자를 피해 인간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는 망자들과 거기에만 있는 생명은 질 높은 먹잇감으로 그들만 잡아먹어도 충분했기에 위험을 감수하며 그곳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망자가 인간 세상을 돌아다니다 운 나쁘게도 악기와 맞닥뜨리게 되며 그것을 피해 안전구역인 구천으로 가는 다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친다는 것이 하필 해주와 일행이 있던 곳이었다. 악기나 원기는 당연히 가야 할 시간을 넘기고도 추격자를 피해 떠돌고 있었기에 감시자의 시선이 닿는 곳은 근처에도 접근하지 않고 피해 다녀야 해서 다리가 있는 곳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었다. 낯선 망자는 그럼에도 그것까지 쫓아온 것이 버그야함이 들었지만 그들의 심리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어쩌다 같이 고비를 넘긴 이들의 형색을 은연중에 별 의미 없이 살폈다. 그녀는 그들을 모두 그날 처음 만났기에 당연히 낯설어야 하고 분명 해주와 연지는 낯설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장수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혹시 살아생전 만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올라가 보아도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 단지 착각이라고 치부하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짧은 기억 조각 하나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다시 붙잡아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여긴 소멸의 공간 돌아갈 문은 없어 내 이름조차 무너져 죄보다 배워져 숨막힌 어둠 사이 마지막 낯선 망자의 말에 혼란에 빠진 장수를 뒤로하고 해주가 의심의 눈초리로 끼어들듯 물었다. 소멸만 일어나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수는 안도감과 함께 잊고 있었던 그리움이라는 것이 밀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하며 간절히 가족이 보고 싶어졌다. 또한 해주와 연지에게도 또 다른 희망의 빛이 드리우는 것 같았다. 꿈이 끊긴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이승과 저승을 통틀어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바닥도 위도 없는 끝나지 않는 떨어짐 소변의 늪에 잠겨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아 살점도 이름도 기억도 하늘씩 뜯겨나가 여긴 돌아갈 시간도 없다 울부짖지만 무한히 맴돌아 내가 나였던 흔적마저 검은 입속에 삼켜져 어디선가 또 찢겨나가는 울음 귀를 긁는 이빨처럼 살아있었던 나를 파헤쳐 발버둥 치